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인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9월 1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증시가 너무 좋았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한 본인인데,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청주공항 좀 갔다 왔잖아요. 청주 비행장 공군 부대 갔다 왔고, 저도 이제 공군 출신이라 감회가 좀 새로웠는데, 이제 거기도 저번에 파주도 갔다 오고 이번에 군부대 가서 또 그런 방송 찍으면서 느낀 게 20대도 20대 분들의 생각도 알 수 있었고, 큰 돈이에요. 2천만 원이라는. 제대할 때 그 정도 돈이 나와요. 모으면. 예, 월급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그거에 대한 좀 고민들은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꼭 그 친구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예, 돈이 많아도 많은 대로 문제고, 그러니까 고민이죠.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예, 맡겨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예, 근데 경험이 없으면 또 힘든 거고. 예, 지금 모두가 투자를 하라 그래요. 사실 투자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돈이 녹아내리는 세상이니까. 예, 근데 잘못 투자하면, 그죠? 그래서 참 고민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또 한 번 이게 제가 이렇게 바꿔왔고,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비록 좀 방송을 어제 못했지만,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좀 컸고, 더욱더 좀 더 좋은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무튼 제가 좀 이렇게 여러 정보들 모은 것들 좀 분석해 가지고, 여기 있는 정보를 다 아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투자하시는데 고민해 보시고, 결국 앞으로 나아질 자산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현금을 나아질 자산으로 바꾸는, 그럼 뭘로 바꿀까? 이 고민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일단 이제 미국 증시랑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전략이 있어요. 3일 회계 부분이 좋은 자료 내주셨고, LG 디스플레이 오늘 급등한 이유, 중국 BOE 대신 아이폰 패널 공급하고요. 웨드부시가 미국 서부 출장 갔는데 AI 인프라 행사 참석 후기인데, 여기 에테르님이 또 여기 텔레그램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죠. 거기 올려주셨고, 이겁니다.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M2 통화량이죠. 총 이게 역대 최고로 늘었대요. 3,314조. 10년 전보다 2배. 이 얘기는 뭐예요? 돈의 가치가 2배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내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난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저거를 자산으로 안 바꿨다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손실이에요. 원금은 그대로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이자가 안 붙고 물가 상승률을 이제 이기지 못하면 실제는 난 손해 본 거죠. 예. 그만큼 무섭은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좀 이게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그런 게 지금 여기 지표에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웹툰주가 좋았는데 디즈니가 네이버 웹툰 지분 2%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거래해서 59%. 손잡으면 네이버한테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연일 신고가 돌파하는 증시, 지금 어디쯤 왔나? 미국의 P캡, 요거는 그거죠. HK노엔, 일라일리 비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알래스카 LNG 희망회로, 요건 이제 포스코인터 얘기고요. 번영 컴포넌트로 확산된 AI 원기, 요건 MLCC, 일본 자동차 15% 관세 발효가 돼서 한국한테는 불리하죠, 한국은.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인도가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하고, 기업이 좀 많아요. 못한 게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한미화품, 캠트로닉스, LG 디스플레이, 펜트론, 감성코퍼레이션, 현대건설, 한솔아이언스, TSE, 후성원텍, 풍산, NC소프트, 공시는 현대건설, 한국조선해양까지 한번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미국 증시 좋았고요. 네, 강세 보였고, 금리 떨어졌고, 달러 떨어졌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거래요. 그래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 갔고, 요새 AI 추론 수요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그래서 그 회사들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자기 주식을 매입했어요. 1조 원 이상. 그래서 테슬라 주가 급등했고, 알파벳은 AI 훈풍에 힘입어서 역대 4번째 시총 3조 달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고, 일단 베센트 자무장관이 중국과 협상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갑자기 여기 기자분한테 또 한번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하다 끊겼네요. 자, 아무튼 이제 무역 협상 가능성 높고, 그 다음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버스 애널리스트가 미중 협상 진전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투자들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알파벳이 시총 3조 달러 돌파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벳이 앞으로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고 좀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제미나이가 지금 좋아요. 저도 쓰거든요. 제미나이 프로. 예. 이게 챗GPT랑 가격은 똑같아요. 월 얼마죠? 월 그 $30? 예, 아마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요거 써보니까 이 제미나이도 괜찮더라고요. 그림도 잘 그려주고. 근데 어쨌든 이게 앱스토어에서 미국에서 챗GPT 제치고 제미나이 프로가 다운로드 수 1위 기록했대요. 그래서 이제 시총 $3조 돌파했고 AI 추론 수요가 급증하니까 데이터를 많이 이제 쌓아놔야죠. 그래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제조사인 시게이트가 폭등했고 사실 오늘 삼성전자 오른 것도 이런 거랑 다 연결돼 있어요. 결국 이거를 저장하기 위해선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 메모리의 또 최강자 중에 하나가 삼성이니까 이번 사이클은 하이닉스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사이클이죠. 테슬라 아까 말씀드렸고 일론 머스크가 자사주 매입. 엔비디아는 이제 중국이 야 너 왜 멜라닉스 옛날에 인수할 멜라닉스란 이스라엘 기업이 인수한 적이 있는데 그거 너 반독점법 위반이야. 이렇게 또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좀 흔들렸지만 크게는 안 빠졌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여전히 움직였고 하드디스크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이거 요즘에 PC는 잘 안 쓰잖아요. 무겁고 느리고. 그래서 요즘에 SSD 많이들 쓰시죠. 낸드가 들어간 요 컴퓨터에. 제 컴퓨터에도 다 SSD 들어가 있거든요. 회사에서도 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 옛날에 많이들 쓰던 거죠. 근데 물론 지금 컴퓨터에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서버에는 이게 많이 들어간대요. 왜냐면 용량이 엄청 크거든요. SSD보다 대용량 저장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공급 부족이에요. 지금 전례 없이 공급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SSD 수요도 덩달아. 대체품이 이거니까 SSD도 세계 최강자가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드가 SSD까지 이렇게 밀어 올리다 보니까 이게 삼성 하이닉스의 기폭제 효과를 하고 있다. AI가 학습에서 제가 학습은 뭐라 그랬죠? 학습은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론은 뭐죠? 시험 문제 푸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문제 풀 때는 데이터가 여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근데 옆에 책을 딱 넣어요. 대규모 책들을 옆에다 딱 놓고 내가 오픈북으로 시험 보면 훨씬 빨리 되겠죠. 예. 훨씬 그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예. 물론 머릿속에 다 넣어놓으면 좋은데 인간의 머리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다 저장하는데 그래서 이 옆에 책 같은 거 놓고 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좀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 그리고 머스크의 분명한 자신감의 신호 아니냐 이런 또 긍정적인 평가 있었고 독일의 그 테슬라 공장이 생산 계획을 올렸대요. 지금 전기차 판매가 좀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낙관론도 있고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렸고 알파벳이 급등 시게이트 아까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코어이브는 엔비디아에서 GPU 받아다가 그 이제 임대해주는 회사죠. 이 회사가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무시하고 주가 급등해 버렸습니다. 공매도도 이제 리포트가 나와도요 AI를 이길 수가 없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랑 $63억 규모의 클라우딩 컴퓨팅 판매 계약 맺었다는 소식에 폭등. 오클로 오늘 원전주 좋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가 미국과 원자력 협정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미국과 영국이 정상회담 할 거예요. 협상 가능성이 있대 협정. 그러면 여기에 미국의 파트너로 한국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원전주 급등하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랜만에 그러니까 원전주 투자하신 분들은 해외를 보셔야 돼요. 국내를 보시면 안 돼요. 국내는 일단 지금 대통령이 좀 선을 그어놔가지고 좀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슈로 빠졌을 때가 기회였던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원전주 좋았던 이유는 이제 저것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러 이슈들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재명 정부의 이제 전략은 뭐냐면, 이 3일 회계 부분이 있었던 자료인데, 잘 정리가 돼요. 한번 정리하시면 좋아요. 우리나라 경제산업 대도약은 AI 3대 강국, 잠재성인 3%, 국력 세계 5강. 그래서 A, B, C, D 플러스 2S. 2S는 이제 세미컨덕터, 쉿빌딩, 반도체랑 조선을 합친 겁니다. A, AI, B, 바이오, C, 컬처, 그 다음에 D가 이제 디펜스 방산, E가 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벤처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벤처 활성화하면 코스닥이 좋을 텐데, 참 코스닥이 약하죠. 이렇게 해서 AI 고속도로 깔고 에너지 구축, 에너지, 재생에너지 해가지고 산업을 지원하겠다. 5국 3특, 5개의 거점, 3개의 특별한 이제 단지를 만들어서 에너지 고속도로 아시죠? 여기. 이렇게. 예. 전선망 연결해서. 그래서 전선주도 좋을 수 있고, 예. 이 정부 정책 다 수혜주죠. 그래서 여기다 에너지 고속도로 까는 거죠.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한 번 더 정리가 돼서 나왔고, AI 고속도로, 첨단 GPU 5만 장 이상 확보해서 전 산업의 AI 활용 뒷받침하겠다. 그러려면 AI 고속도로 깔아야 된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깔아야 되고, 데이터 센터 계속 공급해야 되니까. 저는 아쉬운 게, 이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좀 쉽지 않은데, 원전을 이제 굳이 이렇게 신규 원전 짓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 24시간 그냥 무공해로 계속 전력 이게 되니까. 근데 어쨌든 재생에너지예요. 재생에너지로 방점 잡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재생에너지에선 반드시 ESS 필요합니다. 그래서 ESS 뭐죠? 서진 시스템, SK 이터닉스,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 또 ESS 이제 그리고 이 풍력이나 이런 게 전기 생산되면 해저 에너지 그 케이블 HVDC, LS전사, 대한전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여기 담겨 있고. 근데 이거 왜 하냐? 이거 왜 하고 있냐? 잠재 성장을 높여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점점. 그래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 총 요소 생산성을 1.1에서 3.2, GDP를 4.2에서 12.6을 올릴 수가 있대요. AI 도입하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 성공한 국가죠. 근데 AI 전환 아직 못했어요. 그린 전환도.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1 총 요소 생산성 어쨌든 이 두 개 합치면 이만큼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게 담보된다면 해야죠, 무조건. 이게 될지 안 될지 우린 몰라요.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방향,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코스피 5천 달성해서 자금 조달도 하고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하고 상법 개정. 대한민국 지금 생존과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이 했던 얘기고요.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의 압도적인 기술만이 세계를 주도할 겁니다. 첨단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해서 과학기술 기반의 제도약을 이뤄내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마음껏 지원을 해주겠다. 네, 뭐 정말 좋은 얘기죠, 이거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런 거죠. 에이펙 정상회담도 빅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이거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제가 반도체를 왜 더 좋게 봤냐면 이 자료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에이펙 정상회담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옵니다. 예, 우리나라 뭐 또 이슈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CEO 서밋도 있어요. 에이펙 CEO 서밋 여기도 열리니까 기대가 되고, 뭐 당연히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것도 기대되고, 그럼 이제 여기 보면 호텔, 카지노 이런 회사도 좋겠죠. 우리나라 내수 유통. 예.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CEO 서밋 주제가 AI for Economic Development래요. AI. 경제 발전을 위한 AI. 그래서 여기서 진순왕이 와서 또 얘기를 하니까 다음 달 말에 정말 큰 이벤트가 하나 열린다. 그때까지 기대감 계속 살아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뭐 이런 잘 정리된 자료니까 한번 소개해드렸고,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BOE가 아이폰의 패널을 20% 점유율로 공급을 해요. 근데 저번에 특허 소송에서 삼성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중국 BOE는 BOE 단독 패널은 미국에 못 갑니다. 아이폰에 조립돼서 갈 수는 있지만 아이폰 애플 입장에서 부담돼요. 안 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가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 나왔던 얘기는 LG 디스플레이 AP4 라인 증설한다. 중소형 OLED. 왜냐면 중국 때문에. 네. 이게 아마 파이낸셜 뉴스인 것 같더라고. 맞아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왔던 거고, 그래서 증설하고 중국 BOE 대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아마 발주가 온 것 같고, 그래서 증설한대요. 이거 증설하면 좋은 거죠. 중국 대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내년까지 다 코스입니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오늘 폭등했죠. 예, 그 이유가 이제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웨드브시 증권에서 미국 AI 인프라 행사 참석해서 좋은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메모리 긍정적이다. 그린 플래그. 메모리 괜찮다. 3분기 내내 업황 좋고 예상보다 양호한 서버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낸드 수요 아까 말씀드린 하드 디스크. 삼성한테 좋은 거죠. 근데 다만 여기에 삼성에 대해서 약간 저격하는 게 하나 있어요. HBM4 삼성 들어가는 거 맞냐? 아직 모르겠다.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 HBM3를 못했으니까 아직 엔비디아. 그러니까 요거는 삼성이 해결해야 될 숙제고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아까 설명드렸고, 물량 부족하다.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SSD 낸드로 간다. 이런 내용이 있고, 되게 장기화 될 것 같다. 공급 부족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거죠. 엔비디아 여전히 좋다. 수요 강력하다.
예, 전반적인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블랙엘 울트라 잘 되고 있다. AI 분야의 강세가 데이터 센터 전반의 수요를 이끌고 있다. 예, 그리고 소비자 기기는 아직은 안 좋대요. 주의. PC나 노트북이나 이런 거, 스마트폰. 아직은 기대치 못 미친다. 근데 우려보단 괜찮대요, 또. 예. 근데 디바이스 시장이 이렇게 PC나 이런 게 잘 되려면 AI 생태계가 잘 구축되면요, 자동으로 따라올 수도 있대요. 근데 그 시기가 내년 말이나 27년은 돼야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너무 낙관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M2 통화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고, 디즈니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게 이은택 연구원님이 코스피 역사적 신고가 경신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만 42%로 압도적 상승률인데 코스피 역사상 5번째로 센 거예요. 그 중에서도 경기 침체 후 되돌림이란 반등장 제외하면 3번째 강세장이고요. 지금보다 더 강했던 시기들은 모두 3조 호황. 근데 3조 호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올 것 같거든요. 저는 이미 저금리는 시작됐고 저유가도 올 것 같아요. 근데 저환율이 문제예요. 환율이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지금 미국 경기 꺾이거든요. 금리 인하 시작되고 그러면 환율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달러가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저환율은 아닌데 이 조건들은 갖춰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3조일 때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좋았어요. 옛날에 코스피가 3조 호황일 때 86년, 1989년까지 3년 동안 주가 5배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그때. 예. 그러니까 이제 3조가 온다면 정말 한국이 주도주가 될 수 있어요. 한국 증시가. 지켜봐야 되겠죠. 굉장히 드물죠. 3조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가 일단 저환율이죠. 약하면 유가가 올라요. 보통. 그러니까 이 둘은 상충해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86년에 이게 한 번 있었어요. 저런 적이. 네. 근데 이번에도 지금 달러가 공급과잉이, 그러니까 그 유가가 공급과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경기가 좋으면 또 금리가 저금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조합인데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연초 대비 지금 5번째 순입니다. 87, 99, 86, 2009. 위기 때 다음에 엄청난 상승이 나온 건 아시죠? 돈 푸니까. 이거 제외하고 3조 호황만 이렇게 2번 폭발했어요. 이번이 3번째. 어느 때보다 정말 강하다. 이렇게, 이거 같은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번 상승장은 보통 상승장은 아니에요. 자, 미국의 피캡. 위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3세대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는 회사가 HK 이노인인데 경쟁사가 먼저 미국에 내놨죠. 패스선 파마슈티커스. 여기가 5배나 올랐어요. 주가가 저점에서. 왜 오냐면 주가가 88% 폭락했었어요. 경쟁 복제약이 나오기로 했거든요. 내년에. 근데 이 독점 기간을 연장해 줬어요. 27년에서 32년까지. 이거를 FDA가 승인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5배 올라버렸어요. 이거는 HK 이노인한테 좋죠. 왜냐면 저기서 복제약 나오면 이노인도 이게 부담되거든요. 복제약은 가격이 싸니까. 그럼 2032년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HK 이노인은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고, 예, 출시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시장에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이 HK 이노인도 중장기로 계속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이걸 분석해드렸던 게 괜찮게 이런 이슈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되고 이제는 언제 출시만 될지가 좀 관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27년에 출시할 것 같고요. 올해 아마 하반기에 아마 임상결과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승인받고 아마 27년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시일은. 그래서 임상결과는 되게 저번에 8월에 나왔던 거는 좋았죠. 최종 임상결과가 이제 나온다면 이제 FDA 승인을 아마 신청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P캡 3세대 제품인데 이게 P캡이 좋은 게 2세대 제품이나 이런 거는 이게 뭐 이거를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돼요. 뭐 밥 먹기 전이나. 그리고 좀 시간이 좀 걸려요. 효과가 나오려면. 예. 근데 P캡은 먹자마자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은데 가격은 좀 비싸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미국도 아마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K 이노인이 정말 엄청난 하락, 또 상승, 하락. 지난 몇 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주가 여러분이 보시면 어때요? 여전히 바닥이죠.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치가 반영되면 레벨업 하겠죠.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밸류로 보면 바닥이죠. 사실상. 그 다음에 한계양제 시장은 P캡이 점점 비중이 올라가고 이 위에 있는 게 2세대 제품이에요. 얘가 줄고 3세대.
이런 제품들이 점유율 올라가니까 HK 이노인의 미래는 좀 밝다 이렇게 보고 있고, 비만 치료제는 일라이릴리가 이제 역전할 것 같아요. 노보노디스크보다. 마운자로가 지금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시장은 커지는데 경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적응증 확대가 필요하죠. 뭐 지방간염 치료제라든가 이런 걸로. 비만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 비급여 이제 미용 목적으로 하는 거는 가파르게 좀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먹는 알약 형태가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체중 감량률, 편의성 개선, 이 트렌드랑 마지막에 근육이 이게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트렌드다. 그래서 일단 숫자가 중요하고 체중 감량을 얼마나 하느냐. 여기서는 마운자라고 좀 이겼죠. 예. 근데 먹는 알약도 기왕이면 먹는 알약이 낫죠. 주사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보다. 그리고 근육이 덜 빠지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 뭐 이 케오젠 주가 많이 간 거 아시죠? 케오젠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바이오 이제 제약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마이오키인가요? 그 이제 근육 손실을 내는 거 좀 방어해주고, 그 다음에 이 비만 치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만 관리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그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 잘 나왔고, 그래서 주가가 폭발해 버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한미약품하고 D&D 파마텍, 차 선호주는 이제 G2G 바이오. 세 가지입니다. 비만 진약 트렌드. 얼마나 감량할 거냐. 3중 작용제. 하나의 작용제가 아니라 세 가지 작용 다 하는 거. 그게 한미약품이 지금 임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먹는 알약, 그리고 근육을 유지해 주는 거. 이 근육 유지도 한미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요, 한미약품을 굉장히 좋게 썼어요. 그래서 한미약품 참 이게 오래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장기로. 그런 분도 꽤 되시는 걸 아는데, 요 내용에 의하면 굉장히 이제 좀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좀 그 한미약품은 따로 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쪽은 알래스카 LNG 희망회로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국의 글렌파른과 MOU를 맺었대요. 알래스카. 근데 최종 투자 결정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아직 알래스카 결정은 안 했고, 근데 원래 우리나라가 20년간 2008년부터 최대 150만 톤 규모로 사할린 있죠, 저기. 네, 러시아에. 여기서 LNG를 도입을 하거든요. 근데 러시아 지금 안 좋잖아요. 국유화 조치, 사실상. 그래서 배당 송금 제한, 장기 계약 재협상 등에서 리스크가 좀 부각되고 있어요. 이걸 대체할 게 필요해요. 일본 기업들도 배당 회수에 어려움 겪고 있대요. 투자는 했는데. 그러면 알래스카가 이제 지리적으로도 한국과 가깝죠. 알래스카에서 바로 한국으로 배로 실으면 금방 와요. 저기 이제 휴스턴 있죠. 그 미국의 텍사스 휴스턴에서 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그 효과가 좀 있고, 그 다음 알래스카 북부 노스 슬로프는 매장량이 미국 전체 18% 되는데, 이걸 수출하기보다는요, 제주에. 여기 제주에 뭐냐면 천연가스를 고압으로 해가지고 그 원유 있죠. 원유 시추하는데 유정이 재주입해서 이 석유를 이걸 캐는데 천연가스 쓴 거예요. 수출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썼대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활용한다는 얘기죠. 이걸 수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 오프테이크는 장기 계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운송비 절감. 장기 계약해주면 또 뭔가 할인도 해주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FTA 체결 국가라 미국 에너지부 수출을 허락 안 해도 수입할 수 있대요. 이런 알래스카에서.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번 양해각서는 단순한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넘어서 지분 참여할 수도 있고 트레이딩도 할 수 있다. 이 트레이딩은 이제 알래스카에서 LNG 받아다가 포스코 인터가 동남아에 파는 거죠.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코가스는 한국가스공사예요. 그냥 요걸 굳이 뭐 이렇게 쓸 필요 없고 영어로 써 있는데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미 사빈패스 등 미국 셰일 에너지를 도입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 가스공사도 수혜죠. 그래서 관건은 진짜 투자하는 거 맞냐 우리나라가 거기에.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27년부터 31년까지는 LNG가 공급과잉으로 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좀 빨리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고 2030년 넘어가면 다시 수급이 타이트해지면 비싸질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구조조정 효과 실적 회복 가능성. 지금 석유화학 계속 설비 폐쇄하는 거 아시죠? 일본, 유럽 중심. 원래 플라스틱이 처음 개발된 게 선진국들이 이 설비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되게 오래됐고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폐쇄 들어가요. 그래서 일본, 유럽 이렇게 폐쇄하고 한국도 우리나라도 25% 폐쇄하죠. 중국도 이걸 설비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폐쇄를 하면 수요 공급 그동안은 석유화학은 공급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게 역전돼요. 드디어 수급이 3.5% 수요가 더 많아집니다. 폐쇄를 많이 하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한국의 NCC, 나프타를 이제 분해하는 해서 에틸렌 만드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LG화학, 여천 NCC 이런 DL 이런 기업들은 이제 영업이익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석유화학에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IT는 MLCC 요새 삼성전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선두기업의 가동률은 90%대인데 사실상 풀가동이래요. 후발기업은 80%고 근데 옛날에는 MLCC가 모두 좋았는데 지금 아니에요. 그냥 AI랑 서버 이쪽에 대응 가능한 MLCC만 좋아요. 근데 여기 중심이 삼성전기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모두 가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기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이미 삼성전기 가동률은요 100%입니다. 호황이란 얘기예요. 재고는 없죠. 점점.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죠. 그래서 내년에 MLCC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고 스마트폰은 그 5G가 4G 대비 1.3배 정도 되는데 AI 서버는 기존 서버보다 13배의 MLCC가 필요해요.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고용량 MLCC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시장이 열리면서 여기에 AI MLCC 공급하는 삼성전기한테 유리한 거죠. 이게 MLCC거든요. 예. 근데 GPU 근처에 이거를 붙여야 되는데 면적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으면서도 고용량 참 어려운데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기죠. 예. 그러니까 한번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장용 MLCC도 점점 자율주행의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제한된 면적에서 고용량으로 되도록 작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용량은 또 많아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죠. 영업이익률 23년에 9%에서 점점 올라간다. 플립칩 BJ는 이게 큰 기판인데 이게 PC 같은 데 들어갔는데 진짜 고생했죠. 수요가 꺾여가지고 그 대덕전자 엄청 고생했잖아요. 삼성전기도 투자 많이 했는데 이게 꺾이다 보니까 암흑기 거쳐서 이제 회복된다. 27년에는 22년 고점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단연 AI 서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일반 서버 및 PC형 수요로는 27년까지도 이걸 못 넘어요. 예전 고점을. 근데 AI가 붙기 때문에 넘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확실히 26년 기점으로 요게 AI 서버입니다. 일반 서버 PC인데 요게 플립칩 BJ 이제 비중이거든요. 근데 AI 서버가 이렇게 늘어요. 51이니까. 나중에는 최고 많아요. 이러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혜가 집중되는 업체는 엔비디아 메인 벤더 이비덴, 또 유니마이크론이 있고 국내에는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MLCC, PCB 모두 상위 업체고 또 테슬라에 지금 수주 받았잖아요. 삼성전자가 같이 동반 수주 받을 것 같고 대덕전자는 AI 쪽은 아니에요. 여기 플립칩 BJ가 AI 못 들어가요 지금.
그치만 MLB 기판 있죠. 예,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거. 그거 이제 넣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서 AI 수혜를 받을 거고, 또 플리츠 BJ도 업황은 살아납니다. AI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래서 실적 좋아질 것 같고, 아모텍은 미국의 설계업체양 서버용 MLCC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된다면 또 재평가 받겠죠.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동차는 관세가 우리나라는 25인데 일본은 15로 이제 적용돼요. 한국이 불리하죠. 예. 그래서 일본은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이번에 돈을 엄청 투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고 투자하라는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예, 쉽지 않아요. 한국은 지금 정말 어렵죠. 달러로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면 외환보유고가 그냥 급감해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인데 지금 이번에 미국에 투자하는 게 3,500억 달러인데 그걸 달러로 한 번에 바꿔서 그쪽에 투자하면 뭔 일이 발생할 거야. 외환시장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그 요건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협상이 지연되면서 관세 25%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좀 안 좋아요. 근데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좀 시간 걸리고, 다만 이제 18일 날 그 밤 11시에 이제 요런 인베스터 데이 여니까 거기서 어떤 내용, 뭐 로봇 얘기, 뭐 하이브리드카, 주주환원 이런 것들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공기는 요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자, 19년에서 26년 여기 요 위에 있는 게 요게 인도돼야 될 몫인데 지금 코로나 때 절벽 가가지고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5,284대가 부족해요. 저에게 뭐예요? 더 저만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항공기 제조 업황은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대기 물량 추세를 고려할 때 이게 정상화는 2031년 돼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항공기 제조 수요는 늘 것 같다. 여기 관련된 기업은 보잉이 있고 GE 에어로스페이스 있고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트랜스다임이라고 있어요. TDG 예. 이런 쪽까지 이제 같이 좀 수혜를 받겠죠. 예. 그리고 제약은 했고 이제 기업 분석 좀 빨리 해볼게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김영건 연구원님이 HBM4 들어갈 걸로 보고 계시고 테슬라 두 가지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하죠. 저거 진짜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고, 삼성전자는 범용 메모리 강자예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수혜가 맞아요. HBM만 가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테슬라 파운드리도 내년부터 본격화되고, 이게 플러스 알파죠. 저게 잘 되면 10만원 넘는 거예요. 저게 안 되면 10만원 넘기 어렵죠. 테슬라의 손을 잡았고 저게 되면 10만원 넘는 거고, 저게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건 모르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테슬라 제품을 제대로 만들지 안 만들지. 일단 근데 되냐 안 되냐 보다도 기대감이 있으니까 우상향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루빈 CPX 어제 잠깐 설명드렸죠. 루빈 CPX가 뭐냐. 루빈이란 칩은 학습을 하는데 HBM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루빈 CPX는 넌 추론만 해. 그러니까 낭비라 이거예요. 굳이 추론 여기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굳이 HBM 놓지 말고 그 일부 추론, 그러니까 추론하기 위해 처음에 사전 배경 지식 쌓는 거 있죠. 요거는 루빈 CPX 너가 알아서 담당해라. 대신에 여기 HBM 넣지 마. 비싼 HBM 넣지 말고 GDDR7만 넣어도 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내년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GDDR7. GDDR7 절대 강자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시작되면 삼성한테 수혜가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거예요, 지금. 삼성이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보고서예요. 목표 주가 44만원을 올려버렸고요. 신약 파이프라인 같이 상향됐다. 불확실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향후에 대형 신약 이벤트 2개 있고요. 2가지. 그래서 주목하는 이벤트는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요게 머크랑 합니다. 세계 최고의 어떤 제약바이오 회사. 여기랑 같이 이제 임상 2상 지금 하고 있고 좋은 결과 좀 기대하고 있고, 이게 잘 된다면 한미약품 요거를 어쨌든 이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머크의 CEO가 차세대 심장대사 있잖아요. 요거 파이프라인 3개 중에 하나로 요 한미약품 걸 꼽았어요. 에피노페크투다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요게 한미약품 건데 이걸 꼽았어요. 실제 여기 CEO가 머크에 직접 코멘트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코멘트하는 기술 수출 파이프라인이 우리나라에 키트루다이스, 알테오젠코, 레이저티닙, 유한양에 요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고, 한미약품은 3중작용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비만 치료할 때 3가지 작용하는 거. 그래서 임상 2상 진입할 예정이고, 예. 그리고 6월 미국 당뇨학회에서는 3중작용제 파이프라인인 LA 트리아를 첫 글로벌 일상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 한계는 체중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거 지금 보완하는 거를 지금 한미약품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액 내의 마이오스타틴 액티빈 A, 예, 요거를 하는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그죠? 근데 핵심 뭐냐면 지금 쉽게 설명드리면, 한미약품은 체중 감소제의 단점이 근육 빠지는 거, 이거를 방어해 주겠다. 요걸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CRF2R, 요거를 이제 타겟에서 없애야 되는 거죠. 이름이 UCN2래요. 유로코르틴. 예. 유로코르틴은 또 단점이 있어요. 요게. 예. 유로코르틴은 그 방광기가 짧고 치료적 사용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래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한미약품과 구브라. 예. 한미약품이 조금 더 경쟁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여기 임상에서. 그래서 결국 비만과 연결이 돼 있는데, 예. 요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 3분기에 일상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미약품의 또 비장의 무기 중에 하나다. 예. 근육 감소를 보완해주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POLED 플라스틱, 뭐냐면 딱딱한 OLED죠. 이게 뭐냐면 그 휘어지지 않는, 여러분 쓰시는 아이폰은 약간 이제 플렉서블 형태인데, 요거는 노트북이나 들어간 이런데 아이패드 들어가는 휘어지지 않고요. 그냥 예, 딱딱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계절적 성수기 진입한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주가 올랐고, 3분기 흑자 전환 예상되고요. 가동률도 80% 중반. 하반기 기준으로도 아직도 좀 여력이 있고, 그 다음 지난해 하반기 3만 장을 감가상각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수익성은 좋아지죠. 비용이 안 드니까.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지금은 정말 다행입니다. 15,000원까지는 일단 오는 분위기 같아요. 자, 펜트론 요즘에 많이 소개해드렸죠. 근데 이제 펜트론이 하이닉스에 여기 이제 또 나왔죠. 네. 8800WI HBM 검사 장비를 드디어 수주 따낸 거 아시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기존에는 이게 적층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거 끝난 다음에 분량을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적층 과정에서도 계속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 장비고,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장비인데 이거를 만들어서 이번에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삼성과 마이크론에 공급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원래는 메모리 모듈 검사 장비 하거든요. 마스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익률 괜찮고 분위기가 좀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모리 모듈 장비, HBM 검사 장비가 효자 노릇하고 있다. 주가는 여전히 싸고요. PER 14배밖에 안 되고 블루오션 시장에서 유일하게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PCB에 어떤 부품을 이렇게 실장한다 그러죠. 이렇게 그 장비가 그때 그걸 검사하는 장비가 SMT 장비인데 이게 주력이거든요. 이 장비 대비 HBM 검사 장비는 10배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감성 코퍼레이션 의류 요즘에 우리나라 안 좋잖아요. 내수가. 근데 잘 된대요. 예, 그래서 대표 수혜주로는 중국인들이 한국 오면 수혜주 중에 하나로 감성도 한번 봐보세요. 예, 왜냐하면 중국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국내 매출도 성장률이 좋았어요. 좋았고, 그리고 9월 중에 스노우피커 어페럴 중국 사업 재정기할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1호점 월 매출이 국내 백화점 5개 점포와 유사하다는 코멘트도 있었고, 이거 감안하면 최소 월 5억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또 중국 시장은 또 다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감성은 현재 주가 13배고 주가는 비싸지 않다. 어쨌든 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의류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이 이번에 이라크에서 대규모 수주 따냈는데 이 수주가 이제 옛날에 2019년도에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좀 잘 늦어졌어요. 2019년도에. 그러다 이번에 이제 수주가 된 겁니다.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뭔가 협상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좀 복잡했나 봐요. 근데 계약가는 그때보다 28.9% 올라갔죠. 당연히 물가 때문에. 그래서 이번 수주는 긍정적이고 글로벌 메이저 기업과 국영사가 함께하는 구조이므로 대금지급 리스크도 좀 낮은 편이고 또 연평균 1조 내의 매출 가시성도 일단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카르발라 정유 공장 이후 최대급 해외 수주를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주는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 요새 원전 이슈 때문에 좀 빠졌지만 그건 또 기회라고 보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수주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솔아이온스는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고 범용 디램의 일반 서버형 교체 수요, 낸드의 AI 스토리, 그러니까 부품 만들죠. 소모성 부품 이렇게 또 코팅도 해주고 네,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최대 고객사예요. 근데 거기 분위기 좋죠. 그래서 세정 코팅, 신규 비즈니스도 있고 또 그리고 요거죠. EUV 그 장비에 제가 이건 설명해 드렸죠. 그림으로 주석 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가 밑에 장비의 맨 아래 찌꺼기들이 주석 방울이 남아요. 예, 그게 이제 반도체 공정인 나중에 이제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부품을 없애버리거든요. 나중에 쓰다가. 근데 이거는 한솔아이온스가 하는 건 그런 이제 오염된 부품을 수거에다가 재활용해요. 그래서 다시 넣어줍니다. 그런 산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산업은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주석에 쌓인 버킷, 오염물질을 연내 4개 아이템까지 공급 품목 확대할 거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세정 코팅 부분도 좀 부진했는데 가동률이 올라갈 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 한솔아이온스도 매력은 있는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가동률 올라갔고 TSA는 프로브 카드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 웨이퍼 검사할 때 동그란 같이 웨이퍼처럼 생긴 거 요게 전문 기업이고 중국의 CXMT에 수주도 했었고 국내에는 국내는 어디죠? 이 프로브 카드는 어쨌든 이제 맞아요. 국내 쪽은 그 낸드 쪽입니다. 심택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낸드예요. 주로 낸드고 이제 해외 쪽은 CXMT에 들어가는데 D램 쪽이에요. 근데 D램이 훨씬 이익률이 좋아요. 제조하기도 더 어렵고. 그래서 D램을 뚫어야 되는데 중국을 먼저 뚫고 아마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기업에 D램 프로브 카드를 공급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주가 업사이드가 열리는 거죠. D램은 낸드는 웨이퍼당 5만 개인데 D램은 10에서 15만 개나 돼요.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브 카드도 만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언제 공급하느냐 그 D램용 요게 좀 가장 큰 이벤트다 보고 있고 후성이 요새 급등하죠. 후성이 탐방 노트가 있는데 요게 이제 불소 화물 만들고 자회사가 한택이 이제 LNG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은 반도체, 무기화합물, 냉매, 2차전지 소재, 파공기기 이렇게 돼 있고 반도체 특수가스는 어쨌든 이제 지금 후성이 생산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특수가스와 식각, 세정가스 이런 것들을 혼합해 가지고 이제 공정에 투입을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유해한 가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분리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D램이 미세화되고 낸드 고당화되면 가스 사용량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HBM4 양산이 또 시작되면 더 수요는 늘지 않겠냐 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낸드양 식각가스, 반도체 세정가스 신규 매출도 발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회사 한택도 있어요. 이게 2차전지 소재인데 2차전지 소재가 아니라 요 2차전지 소재에 사업 적자를 좀 메꿔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회사 한택은 화공기기라든가 LNG, 열교환기 이런 수주들을 잘 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탱크는 반도체 산업용 가스 탱크가 대부분이다. 다만 지금은 일단 이제 주요 고객사 신규 증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실적은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성도 정말 안 좋았지만 2차전지 여전히 안 좋아요. 근데 다른 면에서 좀 좋아진다 라고 보시고 원택은 3분기에도 최대 실적 M&A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흔들렸는데 M&A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예. 그리고 태국향 수출은 부진하지만 이게 재고조정 때문이고 요거에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좀 기대를 한번 해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한솔 아이온스까지 한번 설명해 드렸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TSA까지 이거 어디까지 넘어간 거고요. 아무튼 이제 요게 삼성 같은 이제 D램 쪽에 들어가야 된다. 프로브 카드가 그러면 좀 바뀐다. 이런 내용이고 후성도 있고 이렇게 많이 넘어갔어요. 원택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원택 같은 경우 하다 말았는데 아무튼 이제 태국향 수출은 좀 부진하지만
M&A 이슈가 좀 있었죠. 근데 회사는 아니라고 한 걸로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적 괜찮고 3분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예인 비비 모델로 국내 마케팅도 시작을 해서 국내에도 요즘에 해외 관광객이 우리나라 피부과 많이 오니까 그런 수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여전히. 그 희소성 있잖아요. 지금 많은 피부 미용 회사들이 막 상장 폐지를 하니까 몇 개 안 남았죠. 휴젤도 막 자진 상폐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희소성은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풍사는 기다리던 수주 어제 한번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현대 롯데명 수주가 좀 있었고, 그래서 폴란드형 대구경 포탄 매출은 수익성이 또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호적이고, 또 NC소프트가 업종 탑픽인데 목표 주가 올렸고요. 아이온2가 출시됩니다. 11월 19일 날. 그래서 확정이 됐고, 게이머들이 우려했던 과도한 가구 모델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 NC 욕 많이 먹었잖아요. 게임 왜 그러냐, 뭐 진짜 돈만 맨날 쓰게 하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었는데 이번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좀 합리적으로 나온 것 같고 평도 좋다고 합니다. 이제 미리 사전에 공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평균 한 21억 정도, 아니 18억 원에다가 대만 7억 원에서 25억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에도 나오니까, 대만에서도 NC게임이 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유튜버들 평가도 좋고 그래픽도 좋다고 합니다. 자, LNF는 이번 3분기 실적이 2년 만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거를 보고 있고, 테슬라랑 같이 가는 기업이에요. 테슬라 비중이 80%나 돼요. 모델 Y, 주니퍼, 인도 영향, 또 아까 독일 공장 있잖아요. 설명드린 대로 그 독일 그 기가 팩토리, 거기 배터리 이제 그쪽 공장이, 거기 이제 테슬라 전기차 공장도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한마디로 지금 그 가동률이 좀 올라오면서 생산 그 능력을 좀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LNF한테도 당연히 우호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잘 되면 LNF도 잘 될 수 있고, 또 ESS 사업하고 있고, LFP 이거 중국산 쓰면 안 되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그런 수혜가 계속 예상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NF도 BW 있죠. 신주인스 건무사채, 요거 하신 분들 좀 계실 텐데, 아무튼 좀 좋은 성과 있어서 주주분들 좀 수익을 내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시는 2개인데 많지는 않고요. 현대건설 이라크 해수처리 시설 공사,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지역에 그 해수처리 설비 시설을 공사해 주는 거예요. 이라크 동남쪽 이렇게 떨어진 지역에. 그래서 프랑스 뭐 카타르 기업과 같이 합작해서 하는 이제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원래 좀 밀렸죠. 밀렸다가 이번에 된 거고, 정유공장 이후로 최대 규모입니다. 옛날에 현대건설 수준. 그리고 최근에 원전 기대로 올랐다가 좀 주가 빠졌는데, 어쨌든 오늘 또 미국 쪽에서 이제 원전, 또 영국 쪽에서 좋은 이슈도 나왔고, 그래서 주가는 좀 이제 바닥은 찍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협력사고 또 미국 원전기업 홀텍과 함께 하니까 이 부분 좀 기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미국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전 쪽. 한국조선해양 컨테이너선 내적 수주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증시는 이렇게 급등했고, 코스피가 1.24%나 급등했는데, 코스닥은 못 갔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바이오가 오늘 많이도 빠졌어요. 요게 좀 아팠죠. 그래서 좀 아쉬웠고, 오늘 아무튼 시장은 상당히 분위기가 코스피에 거의 집중됐다. 그래서 섹터를 보시면 반도체, 뭐 DB 하이텍도 9%나 올랐고요. 유리기판 오늘 기가비스, 이거 웬일입니까? 캠트로닉스 유리기판이 오늘 좋았어요. 특히 웹툰주 좋았고, IT 대표주 LG 디스플레이가 10%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주도 요즘에 분위기 좋죠. 오늘도 좀 이어갔고, 그 다음 플렉스 OLED 오늘 좋았고요. 동반해서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좋았고, 의료 AI도 요새 분위기는 좀 살아나요. 백화점도 좋았고, HBM 관련주, 오늘은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오랜만에 좀 부진 딛고, 특히 현대건설 중심으로 이제 원전주죠. 어떻게 보면 강세 보였고, 그러나 오늘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특정 종목이 쏠리다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에 오늘 삼성전자를 1조 샀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반면 오늘 제약바이오 좀 미국처럼 안 좋았고, 정유주 좀 빠졌고, 철강주, 증권주는 오늘 조금 쉬었습니다. 좀 쉬어갖고, 그리고 이 하락한 종목이 많아요. 태양광, 음식료, 자동차는 오늘도 좀 부진했어요. 그 관세 영향 때문에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여기 좀 아쉽고, 조선주도 요새 힘은 없어요. 크게
힘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래도 뭐 대표주들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외국인은 2조 가까이 샀고 여전히 개인들은 주식을 엄청 팔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기업들 보시면 두산에너빌티 오늘 좋았죠. 진짜 오랜만에 계속 빠지다가 오늘 7%, 현대로템, 두산 좋았고, 반면 오늘 효성중공업, 현대제철, 태양광, 증권주 이런 쪽은 좀 빠졌고, 코스닥은 이제 유리기판이 좋았고요. 반도체 여전히 좋아요. ISG, 요새 RFHIC도 분위기 좋고, 하나모트리, 이오테크닉스, 루닛 여기 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반면 오늘 제약바이오랑 로봇주들, 또 휴젤 많이 빠지고, 테크윙은 최근에 폭발했죠. 완전히 위로. 그러다가 오늘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쪽 상위 기업들은 일단 코스피 쪽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완전히 거래대금 폭발해 버렸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오른 건 DB하이텍, LG디스플레이, 한미약품도 7% 올랐네요. LG이노텍, 풍산 좋았지만 농심은 오늘 빠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으로 한번 거래대금 상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일단 뭐 캠트 유리기판 아까 말씀드린 가장 좋았고, 눈에 들어오는 건 ISC 같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쪽. 반면에 아무튼 오늘은 좀 빠졌어요. 로봇과 조선기자재, 바이오 쪽은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시장이 뭐 여전히 좋은데 뭐 이게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강세장기 좀 쉽게는 안 꺾인다. 반도체 시장이 계속 열리니까 계속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좀 그 코스닥도 좀 반격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오전에 라이브 있어서 라이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